SNS를 좀 보다가 작년 이맘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전 게시물. 요런 거를 보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 되게 핫했던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글을 썼고 그게 이게 글 내용이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친구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의가 되게 많았거든요. 2020년 말쯤에 주식이 쫙 올라가면서 3천 근처를 갔었나요? 어쨌든 굉장히 증시가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 초에 연초니까 또 계획을 많이 하는 시기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했어가지고 제가 어떤 긴 게시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올린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긴 글을 올렸더니 그때 댓글 단 친구들도 있고 연락이 온 친구들도 있고 그 당시에 전화를 주고받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모르겠고 진짜 이제는 제대로 공부를 해볼게. 그 전에부터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말을 해도 잘 안 듣다가 그 당시에 이제 주식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공부를 해볼 테니 방법이나 책을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채팅창에서 책 같은 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모임에서 강의를 하는 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동기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물론 1년 전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시도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게 말을 한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냐 했을 때 안 하고 있더라라는 게 오늘 생각난 말입니다. 사실 주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약간 주식이 이제 요즘에 코인까지도 파생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거의 느낌은 약간 로또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여전히 그게 약간 투기성을 이제 논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종목인데 주식이란 게 꾸준히 돈을 벌려면 결국에는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매번 영상마다 결국에는 결론이 공부하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거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주식은 특히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경험은 제가 항상 말하는 한 10년 정도의 경험. 그래서 이게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주식이란 게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이제 내 이론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저스팅 하는 건데 시간도 필요해요. 분석 같은 거 연습하는 거.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로 느껴지나 봐요. 왜냐면 우리가 대학생도 아니고 사실 직장인의 집에서도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없는데 노력은 많이 필요한 거죠. 거기다 막연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분석에도 꾸준히 공부하는데 3, 4년 걸리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도 막 찾아봐야 돼요. 텍스트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편집자 친구가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걸 그만하겠다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고 영상으로 봐라 라는 건데 그냥 간단히 할 말만 했더니 역시 분석법이 궁금하다라는 의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친구랑 분석법에 대한 영상을 아마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분석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사실 이거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실제로 분석을 그만큼 따라 할까에 대한 것도 사실은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지만 100에 두세 명만 해도 너무 성공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영상 만들기. 그리고 그 친구는 최소한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고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이 분석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방향을 잡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되게 나에게는 버겁게 느껴지죠. 여기다가 밸류에이션 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이게 경험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는 돈 언제 벌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종목 추천만 바라는 거예요. 종목 추천. 빠른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항상 이 얘기를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빠른 결과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만 알려주면 되지 않나. 제가 종목 추천해달라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해서 무슨 영상도 올린 적 있는데 종목만 알고 가격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종목을 추천했을 때와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가격도 사야 될 가격이 변하고 이 종목의 가격 자체도 변하는데 어떻게 밀착해서 똑같은 결과를 내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황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게 맞죠. 근데 이게 10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그리고 분석하는 것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30이라고 칩시다. 미뤄서 31, 32, 33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또 중간중간 주가가 빠지면 관심이 사그라들 거고 또 안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또 다른 장이 와서 다시 40에 시작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10년의 내공을 쌓을 기회를 결국엔 놓치고 다시 4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또 늦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너무 늦었지.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 또 추천을 바라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시작해라. 주가가 오르던 내리든 지금 당장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당장 공부는 시작하되 당장 돈 벌려고는 하면 안 된다. 지금 공부한 게 당장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공부하는 분석법을 익히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어떤 종목을 픽했어요. A라는 종목을. 그럼 이거를 정말 뎁스 있게 하려면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한 처음에 초보라면 한두 달도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 걸렸습니다. 3달 걸릴 수도 있고요. 아무리 내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인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샅샅이 공부를 하려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당장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하루 이틀 보고 나서 바이 이런 식의 반복하다 보면 자기 깊이가 계속 얕아요. 그 얕은 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깊어지지가 않아요. 깊어지려면 당장 돈 벌려는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돈을 느리게 벌게 한다. 혹은 잃게 한다. 그래서 그냥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결국에는 종목 추천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공부 빨리 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말했죠. 어느 정도 자기 기본적인 성격이나 성향에 많이 좌우되긴 합니다. 주식이란 게. 그래서 성격과 성향이 맞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게 될 거고 아니면 좀 덜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공부를 좀 했다면 최소한 성과가 많이 나냐 적게 나냐의 문제지 그래도 그럴듯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만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타고난 누군가지만 그 벤자민 그레이엄에 배운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월터 슐러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도 지금 수익률이 항상 인덱스보다도 훨씬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방법을 추구하고 정말 엄청난 재능이 있냐 했을 때 그냥 그레이엄이 책에서 쓴 그대로예요. 증권 분석이나 현명한 투자. 거기서 쓴 책 그대로 하는데도 성과를 잘 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자기가 경험과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는 버거워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직종하고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느낀 거는 투자는 지식이 누적이 된다 혹은 축적이 된다. 그래서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나의 경쟁력은 올라간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있었던 공학 계열이라고 치면 꾸준히 변화하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 엔트리로 20대 말 30대 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좀 이제 한 40대에 접어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탑재한 20대 말 30대 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계속 만약에 실무진이라고 치면 계속 캐치업을 해야 되는 꾸준히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새로운 걸 익혀야 되고 이것에 허덕이 되게 된다. 제가 그래서 투자로 접어들게 한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 내가 공학도로서 계속 살다 보면 개발자로서 계속 살다 보면은 계속 새로운 지식을 익혀야 되고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그런 걸 탑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게 된 거는 제 주변에 아무래도 이공계가 많다 보니까 한 친구가 이제 바이오 인더스트리에 있는 친구가 저처럼 전기전자가 아니더라도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일하다가도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게 되게 허무하다는 말을 오늘 하더라고요. 하다가 또 다시 또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계속된 쳇바퀴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들으면서 이 투자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식이 누적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구나. 경험이 누적되고 지식이 누적돼서 기본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바뀌고 물론 경제가 흔들리니까 그에 맞춰서 바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본질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가치 측정 방식도 그대로고 물론 인더스트리가 새로 바뀌고 사라지고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새로운 산업을 공부하는 거지 이 본질은 한번 이해하면 그게 누적이 됩니다. 계속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위기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게 누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험한 2020년의 위기나 아니면 2008년의 위기 그 전에 선배들은 1997년 IMF 2001년 버블 터지고 나서 뭐 카드채 버블 다양한 버블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의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경험들이 되게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시간이 굉장히 우리의 해자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서두의 얘기를 길게 하게 된 이유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했을 때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다시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편집자 친구가 자세도 좋고 열심히 하고 딥하게 하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 작성이 아직도 잘 안 되고 뭐가 문제일까 뭔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다. 뭔가 했더니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정리가 되려면요. 그 전에 자료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자료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투자하는 프로세스가 모두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계속 정리를 해나가면서 반추했을 때 내 역량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투자 일지를 써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갈래를 나누면 사실 정리가 되게 많아요. 투자 원론적인 부분에 정리가 있겠죠. 투자 원론 안에서도 내 생각이 있을 거고 대가들의 생각이 있을 거고 주변의 생각이 있을 거고 뭐 다양하죠. 블로그 생각도 있고 등등등 제 템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투자에 관한 원칙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종목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투자 원론은 저렇게 되고 종목에 대해서 저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건 A라는 종목이 있다고 치죠. 그럼 A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탭이 저는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핵심이라는 탭이 있고 그래서 핵심은 이 전체 회사를 나의 느낌으로 간단히 정리한 탭을 말합니다. 거기서 정리를 하고 그걸 또 이제 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한 기업을 분석하느냐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 봤던 기업이라서 그래요. 거의 봤거나 경쟁사로 봤거나 아니면 본 산업이라서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다시 열어보면 과거에 2012년에 혹은 2010년에 2015년에 이렇게 과거의 핵심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것만 해도 되거든요. 물론 이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상장한 회사들도 사실은 많이 봤기 때문에 산업들을 그래서 이제 유추가 가능해서 금방금방 보는 경우도 또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 핵심이라는 탭이 있고 뭐 데이터를 정리하는 탭도 있고요. 산업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고 회사 자체의 기사, 자회사 기사, 그 다음에 경영진 기사도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그런 자료들 그리고 참고 자료들을 붙이는 탭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탭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서 여기저기에 다 스크랩을 한 다음에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고 그거를 시계열로 쭉 내려다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리고 물론 공시자료를 정리하는 탭도 있고요. 데이터에 많이 정리하기도 하지만 공시자료를 정리하기도 하고요. 탐방 리포트를 쓰는 난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핵심에다가 정리해놓으면 이제 A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끝난 거예요. 기사를 정리하고 자회사 정리하고 때로는 경쟁 상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하고 업스트림 그러니까 전방 산업 정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전에 말했던 데이터 정리 분기별로 데이터를 정리한다든지 월별 데이터를 정리하든지 여기에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가긴 합니다. 커머더티 가격이 필요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커머더티 엑셀이 따로 필요하기도 하고 건설업이라면 이제 건설 관련 데이터들 있죠. 주택 관련 데이터 그런 것도 따로 탭으로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핵심에다가 정리를 다 하면 이 회사를 이제 다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가 끝이냐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해되게 정리하고 내가 생각이 정리된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했다. 그러면 이제 A부터 Z를 하면 너무 적어 보이네요. 어쨌든 뭐 가나다 순으로 해서 키읔까지 다 정리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 기준인데 저는 좋았던 기업은 동그라미 아니면 X 모르겠다 X 정리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X인 거는 굳이 정리를 안 한다 치더라도 저는 이제 짧게라도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안 한다 치더라도 동그라미인 거는 왜 동그라미였는지를 또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종목을 정리하는 또 탭이 있어요. 종목 탭에는 한국부터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등 이렇게 쭉 있고 한국 탭을 딱 눌러보면 여기 기업부터 희읍까지 순서대로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에센스만 정리한 재무에 관한 내용, 현금 흐름에 관한 내용, 사업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나의 어떤 평가 이런 순위였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리고 이제 산업이 무슨 산업인지 나중에 색인을 하기 위해서 색인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산업인지 카테고리를 정리해두고 그럼 이제 카테고리별로 찾아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괜찮았는지 안 좋았는지 동그라미 X에 표시하는 란도 있고 제가 안 보고 말해서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한 길 때는 10줄도 되겠네요. 10줄씩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한 엑셀에 아까 정리했던 요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또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부터 희업까지 이렇게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그런 방식을 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빙그레가 어떤 회사였지 했을 때 돌아가서 보고 근데 요즘에는 뭐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네 더 단백이 잘 되고 있네 뭐 이런 걸 또 알게 되면 그걸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내용이 좀 업데이트 되고 그거는 이제 또 다시 거꾸로 가서 이 종목 엑셀을 열어가지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했죠. 우리의 가장 큰 해자는 사실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허투루 쓰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빼곡하게 써야 내 시간이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내 시간이 나의 경쟁력입니다. 투자에서는. 근데 그 시간이 대충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던 종목별로도 하지만 아까 투자 방식도 한다 그랬죠. 투자 방식도 하고 많습니다. 사실 제가 정리하는 엑셀이 이제 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엑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 다 각자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생각들을 다시 취합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뭐 이런 것들 중에 건설업황이 어떻게 되는 걸 느낀 점 뭐 산업별로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 인사이트를 따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고 또 이게 너무 쌓이면 제가 전에 얘기했죠. 몇만 줄이다. 몇만 줄이 되면 이걸 못 찾아요. 그래서 찾기 쉽게 색인을 걸어두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에 대해서 또 못 찾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또 다시 핵심이라는 폴더에다가 또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리의 연속이죠. 국가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OEM 업체를 공부한다. 그 OEM이 공장이 주로 어느 나라에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 있다고 치죠. 그럼 방글라데시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단순히 그 종목 폴더에서 정리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그럼 이제 국가를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를 또 비교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인구 순으로 왜냐면 인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 순으로 한 40개국을 나열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이 국가는 좋다, 이 국가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정성적 분석을 가미해서 이 나라는 좋다, 이 나라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럼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면 OEM 공장이 저기에 있는 게 큰 문제는 안 되겠네 아니면 어떻게 문제가 되겠네 이런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피곤하게 공부할 필요 없다,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피곤하다 느끼는 게 과연 그 사람이 저희 방식에 따르자면 그 투자가 맞는 것인가 이 투자하는 직접 투자에 맞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국가를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그걸 정리해서 나만의 인사이트라는 건 사실 저는 굉장한 고민과 정리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은 거를 때려넣고 그걸 다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거였구나.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였고 니트는 어떻게 만드는 거였고 특성은 어떻게 다르고 이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 인더스트리가 서로 되게 다르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소재부터 시작해서 영상도 많이 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경편 니트는 물이 안 빠지니 바람이 안 통하니 뭐 이렇게 만들었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산업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외국의 경쟁사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서 피곤하게 공부한다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밌어요. 이 과정이 재밌고 그 과정이 이해가 높아져서 그 다음에 내가 이 기업을 이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투자 성과를 내는 게 모든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야 저는 투자에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만큼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필요하고 집요함이 많이 필요하고 정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오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업을 볼 때도 해자를 보잖아요. 다양한 해자가 있죠. 근데 우리 어떤 직업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부업이든 아니면 진짜 직업적으로 선택을 했다 치면 투자에서 가장 큰 해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자산을 불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복리로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정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경쟁력 있는 투자자가 된다. 남들에 비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30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거의 10년 전에 나보다는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고민도 중요하지만 정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vs 알 수 있는 것, 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알고 싶은 것과 알 수 있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인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뭘 알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는 알고 싶은 걸 계속 알려고 하는데 실제 알 수 있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를 더 알려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알고 싶은 건 뭔가요? 당연하죠. 지금 주식이 오를 것인가? 요거가 제일 궁금하죠. 지금이라는 요소를 좀 떼고 나면 그나마 나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게 오를 것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100%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알 수 있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지금 이 주식이 상대적으로 싼가 매력적인가 요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 싼가 안 싼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혹은 지금 오를 거냐 지금 내릴 거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 그것은 이런 거죠. 제가 전에 말했죠. 이게 많이 내려가면 호재 반응성이 높고 악재 반응성이 낮죠. 그래서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은 조금 적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많이 올랐을 때는 악재의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걸핏하면 내려갈 확률이 높아진다. 약간 확률 베팅이지 반드시 이거는 지금 오를 거야 혹은 1, 2년 뒤에 오를 거야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급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스톨라니 얘기를 종종 하곤 했었는데,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비유했죠. 여기에 확신 있는 큰 손 투자자들이 있고 여기는 갈수록 오를수록 작은 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고 마켓 리스크에서 충격에 대한 흔들림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고, 이 사람들은 되게 뚝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방을 잘 다져준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이 규모로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만큼의 확신은 없었던 사람들이죠. 뒤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정확하게 하자면 서베이를 해서 너 얼마나 확신이 있니를 하나하나 다 조사하면 이 종목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 자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을 뿐더러 가지고 있는 군중들의 전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이 서베이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PER, PBR이라는 지표를 도입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는 하나하나 봤을 때 정말로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검증 수단일 뿐이지 이 숫자가 투자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혹은 이거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이 있진 않아요. 이 숫자가 내가 정말로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정말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체크하는 수단이지 이거가 뭔가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얘기가 조금 샜지만 어쨌든 싼지 비싼지 그 여부를 알 수 있고, 싸다는 거는 민 리버전을 믿는다면 결국에는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종목이,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오를 거냐, 이 두 가지가 둘 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이제 이거에서 이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상대적으로 싸다. 지금. 요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싸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상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지표라는 것 자체가 상대 평가니까. 그러면 정말로 많은 종목을 봐야 이 종목이 싼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불안해야 되는 거는 마켓이 흔들리거나 내 주식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 불안할 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많은 종목과 비교를 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대신할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없을 때 불안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싼지를 알려면 지금 이 순간에 이거와 비교할 만한 종목들을 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종목을 비교했어서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는 걸 내 스스로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조금 더 종목에 투자할 때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걸 공부하죠. 지금 올라갈 거냐, 이거를 공부를 한다 하면은 매크로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매크로에 금리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정치가 어떻게 엮여 있으며 뭐가 정세 등등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환율이 어쩌고, 아니면 기업 자체에서 이게 좋아질 거다, 재료를 생각한다든지 촉매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정말로 많아서요. 이 주가가 뭐 때문에 올랐다라고 확언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많은 요소가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실 미래를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코로나 올지 몰랐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몰랐죠. 이 두 가지만 해도 명확하잖아요. 이것들이 그리고 우리 주식의 어떤 움직임에 확실하게 영향을 줬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다른 거였는데 얘가 영향을 줬으면, 그러면은 그 투자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훼손된 투자인 거죠.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그 결국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다는 거고, 주가의 움직임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올라갈 거냐라는 걸 현실적으로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갭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갭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과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되게 다른데,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오를 거냐, 근데 지금인지도 모르고 오를지 여부도 모른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요거만 알 수 있고, 요거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많이 매력적이면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단건 바로바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이고 지리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마음도 편할 수 있다. 요 얘기를 오늘 해보고 싶었고요. 알 수 있는 걸 알고자 한다면 당연히 종목 비교를 많이 해야 되고, 종목 비교를 좀 덜해서 내가 차선책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없다, 그때 불안해야 됩니다. 마켓이 흔들리거나 주식이 빠지거나 전쟁이 이런 걸로 불안할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적다고 생각할 때 불안해야 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